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임의로 조작한다. 조작하시나요? 임의로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작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유리한 지표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걸 유리하게만 해석을 해서 맘대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모집 단위들. 지금 이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는 과거 3년 동안 86%지만 작년에는 75.8%예요. 작년은 많이 안 맞았네요. 네, 작년에는 이 모집 단위는 많이 안 맞았던 거죠. 그죠?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찾아보시면은 40% 이런 것도 있어요. 그지만 창피하지만 정말 창피하거든요. 솔직히 이 예측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 데이터를 만드는 입장에서 되게 창피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 요거 자체도 여러분들께 정보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 이 모집 단위는 과거에 잘 못 맞췄구나. 그것도 정보잖아요. 진학사의 시스템은 거의 큰 변동 없이 계속 조금씩 개선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 크게 변하진 않거든요. 그럴 땐 저희가 알려드리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지난 3년 동안은. 물론 나름의 이제 모델이 개선된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 일단 내부적으로 큰 틀에서 변화는 없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없는데 과거에 굉장히 틀린 적이 있었다 라는 거는 이 리포트를 상대적으로 약간 덜 믿어도 되겠구나 라는 지표로 활용하실 수도 있게끔 이 지표를 가감 없이 그냥 보여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이걸 좀 나름 참고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을 것인가, 좀 러프하게 잡을 것인가의 활용 지표를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어서 이제 모의전 리포트를 다 살펴봤고 가장 중요한 이제 합격 예측 리포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합격 예측 리포트의 핵심은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 표본 분석보다는 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배터리 칸수에서 지원 여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아까 건국대에서도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이게 뭐 커뮤니티를 잘 살펴보면은 작년에 약간 좀 잘 맞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좀 있었거든요.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송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게 작년에 보면은 왜 이렇게 좀 덜 맞는 모집 단위들이 꽤 있었는가라는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과거랑 다른 면이 하나 포착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 칸에 있었던 실제 모의 지원에 있었던 친구들이 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이제 네칸 아까 좀 저희가 이제 이게 네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사실 네칸 때부터는 불합격이라고 뜨기는 하지만 네. 사실 질러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네칸이거든요. 이제 신재영 의원님께서 이제 질러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약간 그 의미가 맞기도 하고 약간은 틀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합격 예측을 할 때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칸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꽤 있는 구간인데 그걸 시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냐. 수험생들이 이제 약간 오해하거나 혹은 너무 과도하게 받아들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그 불합 네칸이라고 되니까.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크죠. 네. 학생들이 지금 뭐 안타깝지만 이제 수시에 이제 불합격 카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마음이 약간 약해진 것도 있고 더 이상 불합을 받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내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최고 좋은 데 내가 가고 싶은 정말 선호하는 최고의 대학을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그 최고의 대학을 고르기 위해서는 약간 그 두려움을 이겨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네칸 아이들이 사실상 실제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그쪽 부분에서 구멍이 나면서 네칸이 아니라 어부지리가 됐죠. 세 칸부터 합격자가 세 칸에서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두 칸에서 합격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실제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건 좀 더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격 예측 리포트 상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연칙 리포트 상단에 보시면 최초 정시 모집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상 수시 2월 인원이 있고 그 옆에 올해 예상 정시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상 수시 2월 인원이 들어가 있는 건 아직 수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해서 인원을 넣었어요. 이 모집 단위는 이제 과거에 보면은 거의 2월이 안 됐던 2월 잘 안 됐던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한 34명 정도 모집하는 모집 단위면은 서너 명 정도는 최소한 넘어오고 많이 넘어오는 경우에는 한 10명까지도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뭐 2월 네. 인원 같은 경우에는 뭐 23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원서 접수에 쓰는 그 주때 되면 국내 대학들이 발표할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2월 인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때 또 확정 되면 2월 그렇죠. 인원인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게 예상이 아니라 확정으로 바뀔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전년도 경쟁률하고 저희가 예상하는 경쟁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 진학사의 예상 경쟁률은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저희가 합격 예측 과정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쓰고 이 예상 경쟁률과 실제가 약간 차이가 있으면 합격 예측 리포트도 약간 차이가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분석 대상자 수가 나와 있는데 그 지표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격 예측 분석 기준이 나오는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적정 표본수가 이 모집 단위를 예측한 게 확보가 된 건지에 대한 지표를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 모집 단위의 데이터 분석할 당시에 실제 지원으로 체크를 해두었던 친구들은 95명이에요. 네. 그 95명 중에 저희 진학사 허수 제거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친구가 9명이고요. 그래서 86명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상단에 나오는 게 추가 내 점수랑 추가 합격 예측이 된다라는 건데 아까 네 칸에서는 여기 불합격으로 나오죠. 네. 여기서 약간 그렇죠. 여기서 약간 충격을 이제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겨내야 된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거를 밑으로 내려가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합격 안정성이잖아요. 네. 합격 안정성이 뭐 최초 합격 몇 칸, 네. 그리고 추가 합격 몇 칸 이렇게 있어요. 네. 사실 뭐 최초와 추가의 차이는 알겠는데 이 칸수가 네. 붙어버리니까 약간 해석이 좀 다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최초 5칸과 추함 6칸. 요게 어떻게 좋을까? 요게 약간 매년 저도 수십 번씩 듣는 질문인데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칸수가 높은 게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네. 심한 경우에는 뭐 7칸 추합, 8칸 추합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추합이 정말 많이 되는 모집 단위가 있고 추합이 거의 없는 모집 단위들도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대학의 하위 학과들, 그래서 낮은 학과들 다 뭐 하위 학과. 예, 뭐 선호가 상대적으로 덜한 학과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낮은 학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상대적으로 약간 선호가 덜 되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어려운데. 그렇죠. 왜냐면은 나는 그 학교 어쨌든 무조건 가고 싶어서 쓴 거니까 그 학교가 합격이 됐을 때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러면은 뭐 한 10명 뽑는데 추합 1명 들고 막 이래요. 뭐 한 8명 뽑는데 1명도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쪽은 거의 다 최초 합격으로. 그렇죠. 그런 애는 최초합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최초합이 안 되면 불합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모집단인 거고 예를 들어서 다군에 있는 학교들 중에는 뭐 중대, 뭐 홍대 뭐 이런 데는 추합이 정말 몇 바퀴씩 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중대는 더 심하죠. 그렇죠. 굴러라 그러고 한 10바퀴 이렇게 도는 데도 있어요. 아까 있었는데. 네, 정말 저도 이걸 언제까지 추합을 봐야 되나 이런 모집 단위들이 있어서 그런 모집 단위들은 최초 합격은 정말 힘들어요. 거의 뭐 중앙대지만 뭐 연대나 고대급으로 최초 합이 형성돼요. 하지만 대부분 빠져나가겠죠. 빠지고 또 빠지고 해서 한 10바퀴 정도 보통 돌고 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12~13바퀴 정도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3바퀴 정도 굴렀을 때 있어. 그러면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럼 거의 무조건 붙는 거거든요. 그런 건.
근데 대신에 칸수는 많이 나오겠죠.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가 합격이라는 그렇죠. 추가 합격인데 1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합격 안정성을 보실 때는 최초 합의는 추가 합의는 합격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네. 칸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합격하냐 불합격하느냐 딱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합격인가보다는 몇 칸인가를 좀 더 자세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약간 결과가 그렇게 막 좋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고민을 한 끝에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한 해결책이 더 많은 정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네. 더 많은 정보를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합격 안정성 밑에 과거의 칸수별 합격이 과거에 그 칸수별 합격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일단 이 합격 안정성이라는 지표는 보통 뭐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754나 써도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근데 써도 돼요. 754 써도 돼요. 근데 754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들을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본 다음에 써야 돼요. 754, 654, 뭐 554, 아니면 553, 543 어떤 조합을 선택하셔도 관계가 없기는 한데 내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내가 맞게. 평소보다 좀 수능 성적이 안 나왔다. 나는 재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그렇죠. 점수를 낮게 잡아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543 혹은 443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재수를 이미 한번 했고 재수를 한번 올해는 했고 대학 가려고 한다면 나는 올해는 일단 무조건 하나는 붙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 6이나 7 이런 거 하나 하나 넣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거 하나 넣고 나머지를 좀 조합하는 형식으로 네. 그렇게 그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 칸수만 보시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지불해 주신 그 금액 이 큰 금액이죠. 그 비용. 큰 금액을 그럼요. 저희 정말 그것 때문에 이제 먹고 살고 있긴 한데 그 비용을 요 칸수만 보고 쓰시는 거는 정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의 반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칸수만 한 30%? 보고 쓰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칸수만 보고 쓰시는 건 거의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의 한 30%.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해석이 힘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깨알같지만 다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해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깨알같이 설명이 다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쉽지 않은 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영상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 설명들을 깨알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음에 폰트를 좀 키워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깨알같은 거 아닌가요? 그거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5칸도 다 똑같은 5칸이 아니에요. 그렇죠. 5칸이라는 거는 물론 5칸의 끝자락을 저희가 예상하는 최종 커트라인 추합의 추합까지 다 고려했을 때 최종 커트라인으로 예상되는 게 바로 5칸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러면 5칸의 맨 윗자락에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칸이 다 똑같은 5칸이 아닙니다. 5칸 중에서도 좀 약간 넉넉한 5칸이 있고 약간 쫄리는 5칸도 있는 거고. 칸이 있고. 네.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4칸인 것 같아요. 4칸이 그렇죠. 4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합격 비율이 네. 무려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 비율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이 40%에서도 좀 상위 40%, 그러니까 상위의 4칸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그 최종 커트라인 끝머리에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변수가 있다면은 합격의 여지가 다소 있는 친구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00명 중에 12명 정도는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50명이면은 대략 한 6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50명 중에 6명이라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커트라인 근처에서 6명이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주목하셔야 돼요. 저희가
5칸 끝자락을 커트라인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 5칸 끝자락에 있는 커트라인이 밑으로 6칸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6명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근데 밑으로 내려갈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표본을 분석해야 되는 그렇죠. 표본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표본은 단순하게 이렇게 봤을 때는 4칸이면 다 똑같은 4칸 아니야? 아니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4칸이 여러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4칸 중에서도 표본 분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붙을 수 있는 모집 단위들이 있다는 거. 그거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뚫을 수 있는 과를 찾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근데 그걸 어떻게 보시냐, 이제 표본 분석, 분포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 경쟁자 분포와 지원 패턴을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분포가 나오는데요. 내가 몇 칸이다 라는 걸 봤으면은 뭐 한 7칸 넘어간다. 그러면 솔직히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일단 그건 하나는 이제 안전빵. 안전빵으로 그냥 쓰고 6칸도 거의 안전빵에 가깝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한 5명 그렇죠. 정도 95% 정도는 붙기 때문에 6칸이라도 어느 정도는 이거는 거의 붙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내가 정말 운이 안 좋아서 그 5명 안에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 일어나진 않겠죠. 잘. 100명 중에 내가 5명 중에 1명에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 표본 분포를 통해서 표본 분석을 통해서 6칸 중에서도 내가 좀 괜찮은 6칸이다 라는 판단이 들면 그거는 이제 일단 마음 놓고 그렇죠. 약간 지원하시면 마음 놓고 되는데 그다음에 나머지를 조합하시면 되는 건데 5칸과 4칸 이때 이제 좀 고민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 친구도 맨 위에서 보시면 진학사 친구인데 5칸, 5칸이에요. 5칸. 추가 합격 5칸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쟁자 분포를 가서 뭘 봐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내가 위치한 위치랑 최초 컷, 최종 컷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아니고 등수 차이를 좀 더 면밀히도 봐야 그렇죠. 등수 차이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밑에 살짝 내려보시면 저희가 이 안에 있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드려요.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는데 1등부터 이렇게 쭈루루루루루루루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저 밑에 내려가다가 본인이 여기에 딱 나오죠. 그죠? 추가 합격권에 들어가 있네요. 그 추가 합격권에서도 약간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네. 추가 합격 5명 중에 두 번째로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게 100%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니까 표본이 상대적으로 지금 아까 위에서 계산해 봤을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34명인데 3.94 대 1 예상되니까 대략 한 130 몇 명, 136명, 7명 정도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지금 86명 정도가 모의 지원 분석 대상으로 해당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는 안 들어왔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50명이 들어왔을 때 이 표본이 늘어날 거잖아요. 네네. 그 표본이 늘어날 걸 감안하고 저희가 물론 합격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걸 감안했을 때 이제 내가 추합이 몇 명 지금보다는 좀 더 늘어나겠죠. 실제로는 그 추합이 늘어난 것에서 약간 위쪽에 위치할 수 있는 추합으로 보면 보통 한 1차나 이 정도에서 발표가 됐을 때 내가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하시고 이제 판단해 보실 수가 있고 그걸 추가적으로 이제 봤을 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내 점수를 기점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분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점수 분포가 네.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동일한가 네. 혹은 좀 간격이 넓은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학교마다 점수 산정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수능 점수라는 게 고르게 분포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4점을 중심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분포하고 있죠.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3점을 틀리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렬로 이렇게 딱 균일하게 균등분포처럼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몰려 있어요. 근데 학교마다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점수가 약간씩 몰리는 구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점수를 기준으로 약간 내 앞쪽에 있는 학생들이 막 굉장히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럼 아직 안 들어온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새로 들어왔을 때 내 위로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밑에 엄청 막 조밀하게 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점수 계산 방식이 혹은 아니면 애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내 점수 약간 밑에 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학교 방식으로. 그러면 실제로 다른 친구들이 이제 모의 지원을 안 한 친구들이 실제로 지원을 했을 때 아, 내 밑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 밑에서 또 상세 정보를 눌러보시면 다른 친구들이 이제 점수를 어떻게 맞았고 그리고 어디를 일지망, 그렇죠. 일지망 하는지 어디를 실제 지원으로 넣어놨고 그 중에 어디에 등록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해드려요. 솔직히 이거는 굉장히 큰 정보인데 이거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선 저도 상담을 할 때 우선 학생들 분포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간격이 좀 크게 벌어지는 구간들은 사실 이제 거의 지원을 좀 안 할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게 제거를 해놓고 네. 혹은 이제 너무 또 한쪽으로 몰려있다 싶으면 사실 이쪽으로 학생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고 의미가 좀 해석이 된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표본을 줄여가면서도 그 안에서도 사실 이제 이 학생이 어디를 썼는지 내가 도망갈지 혹은 남아있을지를 계산을 해서 아 이게 5칸이더라도 4칸이더라도 좀 지원을 해볼 만한 4칸이다 라고 약간 그런 판단을 좀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다른 모집 단위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한국 외대 가군의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요즘 아세안의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냥 뭐 비인기 네, 소소학과다 그래서 소소학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학과기는 해요. 그래서 이 모집단이 9명 모집하는데 예상 경쟁률이 지금 대략 한 5.89대 1 그러면 9중에 54, 한 대략 53명 정도 지원하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모의자는 32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대략 한 60% 내외 정도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60%가 좀 안 되게 들어와 있으니까 한 절반 조금 더 들어와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의 판단 확실히 아까 건국대 보시다가 한국외대 보시면 차이를 좀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점수 분포가 되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점수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어느 학교는 1000점 만점, 어느 학교는 100점 만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인 학교는 딱딱딱딱딱 붙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1000점 만점인 학교에서도 그렇죠. 소수점으로 계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백분위 반영되어야든지 표점 반영이 돼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 모집 단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모집 단위 살펴보면 최초 합격으로 분류되는 친구들 여기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학생 5명 그리고 그 위에 추가 합격으로 예상되는 학생 5명 그리고 나는 그 뒤에 있죠 지금. 나는 그 뒤에 있는데 쭉 내려가 보면 추합하고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죠? 네. 추합하고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쫄리죠 아무래도. 이 친구가 불합 데칸인가요? 뭐 쫄린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수험생들의 마음을 그냥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봤을 때 네. 요렇게 됐다. 그러면 4칸 중에서 내가 약간 지금 요거랑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커트라인이고 지금 여기 고장나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약간 갭이 있죠. 네, 점수 갭이. 여기는 약간 갭이 있고 지금 요 밑으로는 굉장히 조밀조밀 붙어 있어요. 그죠? 네네. 외대 방식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애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내 밑으로 들어올 개연성이 조금 더 있겠구나 라는 걸 한 가지 포인트를 아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여기는 약간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끼어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간 적겠다. 그러면 여기서 몇 명만 더 날아가면 내가 붙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좀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해보려면 물론 표본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더 좋겠죠. 근데 일단 최소한 여기까지만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한 60%, 70%는 이제 이용하신 거예요. 확실히 이게 표본 분석을 하니까 네. 지금 사실 이게 칸수가 어떻게 되죠? 네. 네 칸인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 네 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한 네 칸으로 좀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표본이 더 들어온다고 한다면 사실 내 아래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좀 높아지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모집 단위들은 약간 시간을 또 이제 계속 지켜보면 지켜봐야죠. 그렇죠. 지켜보다 보면 이제 들고 나고 모집 단위에 이제 친구들이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본인도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음 바뀌시잖아요. 그죠? 모집 단위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막 계속 바꿔보잖아요. 그죠? 바꿔보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리포트 보는 것도 익히고 그런데 오늘 이 네 칸이 내일은 5칸이 될 수도 있고 3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네 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걸 이제 표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 카드를 버릴 것인가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안내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면은 이 합격 예측 그 칸수가 과거에 이제 보면은 6칸까지는 95%, 5칸은 78%, 그리고 4칸 중에는 40%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40% 정도면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5칸도 똑같은 5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칸도 똑같은 4칸이 아닌 거예요. 4칸 안에서 약간 위쪽에 위치하면 이 40%보다 상당히 뭐 확률이 올라올 수 있겠죠. 약간 밑에 4칸 중에서도 약간 밑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더. 그래서 뭐 당장 네 칸을 받으셨다고 해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분포 외에도 또 확인해 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원자 평균 몇 점까지 합격 뭐 이런 것들 뭐 최초 성적 분석 결과 이런 것들 리포트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깨알같이 적혀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근데 그 깨알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깨알 중에 나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글씨 키워주시는 걸 고려해 보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 앤 미리 보는 2020학년도 입시 결과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저희 필요해요. 예측 결과 네, 여기 나오는 네, 여기 나오는 2016년, 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4개년도의 입시 결과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시 결과예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시 결과니까 당연히 정확한 정보고 위에는 저희가 약간 예측한 추정한 정보잖아요. 그거과는 약간 차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당당하게 올해의 예측 결과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미리 보는 입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에 가까울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입시 결과. 올해는 요 모집 단위는 9번까지 붙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지원은 53명 정도가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중에는 18명이 붙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중률이 한 번 더 나오죠. 이걸로 약간 타이트하게 잡으실지 러프하게 잡으실지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 과거의 정보들도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약간 낮게 예측이 됐었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약간 낮게 예측이 됐다는 건 안타깝지만 저희가 합격으로 예상했던 인원 중에서 일부 인원은 불합격을 받았다. 하지만 거꾸로라면 저희가 불합격으로 예상했던 인원들 중에 합격자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상당히 정보들. 높게 잡은 학과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거고, 네, 2번째 리포트 살펴보고 3번째 리포트가 바로 예측 변동 리포트인데요. 이게 이번에 신설된 리포트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더 많이 보여드려서 아까 그 생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포트예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좀 더 사용자들에게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리포트입니다. 보시면 먼저 살펴보시면 사실 이 변동 리포트라고 하는 게 좀 잘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네. 지금까지 올해 그 일자별로 성적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기록해주는 리포트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사용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모집 단위를 한 진학사가 업데이트할 때마다 계속 적어요. 그렇죠. 계속 적으시는 분들 많아요. 네, 계속 적는데 그거 솔직히 힘들거든요. 매일매일 들어와서 적는 거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모집 단위에 저희가 일자별로 업데이트 했을 때 결과가 어땠었는지 그거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거고, 그 밑에는 내 칸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죠? 아무래도 이게 표본이 다 안 들어와서 그런지 점수 차이가 점점점 추가 합격이었다가 불합격, 다시 말해서 자기보다 좀 좋은 성적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그거를 이제 트래킹을 해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뭐 5칸이었는데 뭐 시간이 지나갈수록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거꾸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트래킹해 볼 수 있도록 이제 뭐 다이어리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린 거고, 표본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날짜별로 표본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3개년 칸수별 합격률을 좀 자세히 보는 편인데, 네,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안정성 밑에 있었던 그 지표는 칸수 비율, 그거는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드린 거예요. 평균을 그렇죠. 보여드렸다 한다면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요 학교의 인문계 또는 자연계의 전체 학과들 평균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과가 어땠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측 결과가. 그래서 이제 이 4칸에서 이 친구는 0%대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4칸을 했을 때, 질렀을 때 합격률이 거의 없다. 이제 그것도 이게 있는데, 이제 요게 지금 보시면은 좀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위에는 그냥 퍼센테이지가 그냥 쭈르륵 내려가죠. 네. 평균적으로 따지면 무조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칸수에 따라서, 그렇죠. 칸수에 따라서 합격률이 칸수가 떨어지는 높으면, 거죠. 그렇죠. 합격률이 높은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모집 단위만 봤더니 어떻게 돼 있죠? 모집 단위만 봤더니 7칸 이상은 다 붙었고 6칸 이상도 다 붙었고, 근데 5칸일 때 5칸은 절반 정도만 붙었고 평균적으로는 아까 20% 정도였었거든요. 평균적으로는 떨어지는, 그렇죠. 비율이 한 22% 정도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 모집 단위는 반. 그리고 4칸은 붙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3칸이 붙은 적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제 3년치를 묶어놨잖아요. 네. 3년치를 묶다 보니까 이제 요 모집 단위를 보면 5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된 적이 한 번 있는 거고, 3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된 적이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칸에서 합격자가 하나도 안 나온 거는 3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됐을 때